9권이라고 하기엔 4권이긴 한데 어쨌든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파트 1, 2 있을 건데 자 파트 1은요 고난도만 들어가 있어요. 2가 나머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일단은 다 들고 다니라고 하면은 아마 대가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본교재만 일단은 챙기시고요. 워크북은 나중에 과제물로 저희가 챙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단은 저희가 개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죠? 개념을 하고 있으니까 개념을 하면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기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좀 풀기는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필요한 것만 저희가 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푸시면 될 거라서 일단은 개념책만 들고 다니시고 파트 2를 먼저 들고 다니세요. 알겠죠? 파트 2 본교재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얘만. 알겠죠? 흰 것만. 얘만 좀 들고 다니세요. 알았죠? 그렇게 2개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쓸 거니까 일단 알고 계십시오. 알았죠? 고난도 파트는 나중에 나갈 테니까 아니면 필요하시면 고난도 파트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인강으로 열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뭐 보시면 될 거고 파트도 들고 다니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럭스 몇 건 나가냐면 5권 아니다. 4권 나갑니다. 요거 고체 파트라서 아마 고지작이 오늘 풀릴 거예요. 그래서 잘 푸나 못 푸나 체크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회분 나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1회분은 일단은 들고 계세요. 혹시라도 전범위로 풀 수 있는 친구들 지금 푸시고요. 들어봐. 자, 잘 들어잉? 개념을 아직 안 끝냈음. 손도 대지 마세요. 알겠죠? 건들 생각도 하지 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6평 지나고 나서 개념 다 끝나고 이제 좀 풀만한 자신감이 생겨서 그때 풀어. 그때 그냥 양치기 하듯이 풀면 돼요. 알겠죠? 그죠? 개념 끝났어. 일단 끝났고 지금 다시 복습 중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냥 복습하는 중이야. 그러면 자, 잘 들어요.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 만약에 3, 4등급 언더, 그러니까 3등급 언더야. 1등급, 2등급 사이, 혹은 3등급, 4등 아니다. 아니야, 맞아. 1, 2등급이야. 3월학평 기준으로 혹시라도 가정하는 거예요. 1, 2등급 정도 나와. 그러면은 그냥 시간 맞춰 푸시면 돼요. 30분 맞추시고 푸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자신감 있으시면 27분까지 줄여보든가. 네, 그거는 내 생각엔 추천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30분 낮추세요. 그리고 3등급 이하는 알겠죠? 시간 재지 마세요. 시간 재면 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 절대 재지 말고 그냥 천천히 푸시는 거예요. N제 20문제짜리다 생각하고 푸는 거야. 알겠지? 지금 시간을 맞추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알았죠? 그래서 당장은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크록스 일단은 이렇게 나가니까 일단 과제물은 언제나 그렇듯 일단은 요거 2개는 과제물이라고 저희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들고만 다니세요. 제가 필요할 때 얘기할 테니까. 알겠죠? 근데 요거 과제물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고 주간지 과제물 있고 맞죠? 그렇게 계속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어. 됐어.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볼까요? 저희가 자 고체지구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죠? 굳이 많은 걸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조금 이제 편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죠? 일단은 야 내가 나 그럼 고체 하나도 안 나갔냐? 우리 그 우주가 끝났지? 좋아요. 그러면 오늘 고지작이 못 나갈 수도 있겠네 그럼. 음, 빨리 합시다. 어, 맨 처음으로 가시면 돼요. 맨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정리를 좀 내가 저번 주에 정리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자, 우리 지구의 변동 파트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정립 과정.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고지작이 따로 나오고요. 불능구조론 나오고요. 하고 판구조론 같이 나오고요. 그죠? 그러고 마그마, 화성암 이렇게 됩니다. 음, 저번 주에도 언급했다시피 확정적으로 나온 거 요거 확정, 요거 확정, 요거 한 문제 확정, 나머지 중에서 한 문제 됐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문제씩 나올 건데 암기 파트는 이제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막 따로 막 엄청 길게 설명하고 그러진 않을 건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쉬운 건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내 생각에는 고지까지 못 나갈 것 같고 요렇게만 일단 얘기하면서 가는 걸 내 생각에 마감 화성은 힘들 수도 있어. 요렇게 하고 이제 그냥 뒤에 플룸 구조론까지 설명 좀 다 드릴 테니까 일단은 쓱 훑어가 시작합시다. 알았죠? 정립 과정부터 일단 볼 건데 아무래도 시작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판구조론 정립 과정이 좀 빠르게 훑을 거예요. 그냥 알겠죠? 중요한 것만 좀 갑시다. 판구조론 정립 과정은 나 그러니까 들어봐봐. 보통 뭐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그 애 셋이서 대화를 해요. 보통 그러고 끝나요.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보통 1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애 셋이서 대화를 하면 보통은 꼭 1번이에요. 그죠? 틀리면 곤란해져요. 알겠죠? 대신 기억해야 될 건 이거지. 뭐냐면 뭐가 나오드냐 하면은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한계점 정도겠죠?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되는 거니까 순서부터 바로 적읍시다. 대륙 이동설. 설마 사람 이름 갖고 장난치진 않겠잖아. 그죠? 어, 멘틀 대류설. 그리고 대양저 확장설. 그리고 나서 아우씨 발 아파. 판구조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순서인데 증거가 나오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얘랑 얘죠. 음.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대륙 이동설 뭐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억 년 전에 초대륙이라고 부르는 모든 대륙이 붙어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것을 저희가 판게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생성되었고 분리 언제? 어? 오케이. 트라이아스기 말 때 혹은 2억 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분리되었다. 자, 외워야 될 거는 사실은 단순해요. 뭐냐면 숫자를 외우냐? 숫자를 왜 외워요? 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3억 년 전이든 3억 2천만 년 전이든 2억 8천만 년 전이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됐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 생성됐어? 하면은 고생대 말에 생성됐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지지시다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륜기 말에 생성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알겠죠? 다시. 이 숫자 자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초반이다. 혹은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뒤에 가서 지시하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차피 저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죠? 두 번째, 증거. 증거로 잡아야 되는 게 총 네가지가 나와요.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은 해안선 일치한다.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 고생대 화석 분포가 일치한다. 지질구조 연속성이 나타난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저거 네 개 합쳐서 저거 다 대륙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대륙 위에서 나타난 정보들만 증거로 삼아요. 알겠죠? 그래서 증거는 뭐만 생각해라? 대륙 위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 해안선부터 마찬가지죠. 해안선 대륙의 해안선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고생대 화석들도 대륙 위에 살고 있던 육상 생물들만 얘기해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대륙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 특히나 우리 고생물 화석 얘기할 때 막 고생물 화석 막 외우는 새끼들이 있어요. 막 메소사우루스
뭐 글로소프테리스, 키노그나토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자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봐봐. 애 새끼 이름이 나오면 증거 여기에요. 아니 우리가 맨날 화석 얘기할 때 공룡 이렇게 얘기하지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안 한다 얘기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다. 아 그냥 이름 딱 봤을 때 우리 지금 서술형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이름 딱 봤는데 뭐야 이 새끼 이름 존나 특이하네. 그럼 웬만하면 여기에요. 알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 어쨌든 간에 대륙의 이동설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다 이러는데 나 지금 이번에도 대성 Q&A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나 이거 진짜 매년 맞는데 그 메소사우루스 있죠? 뭐야? 그 선생님 이거부터 공룡 아닙니까? 죽여버릴 거예요. 공룡 아니에요. 알았지? 그냥 파충류야. 사우루스부터 무조건 공룡 아닙니까? 대도 안 소리 하지 마요. 알았죠? 그냥 공룡 아니고요. 그냥 파충류예요. 알았지? 그래서 그냥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기만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멘틀 대류설로 넘어갑니다. 자, 왜 근데 그 전에 자 대륙 이동설 뭐였어요? 한계점 있습니다. 한계점. 뭐가 한계점이냐? 왜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멘틀 대류설로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잘 생각해봐라. 이게 그러니까 저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원동력 설명 못했잖아. 그 원동력만 설명하면 된다는 뜻이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원동력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지. 첫 번째, 자, 멘틀 대류설의 핵심은 대류가 왜 벌어지느냐인데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거 합시다. 아무래도 지하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을 거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 그 붕괴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진 장소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차가운 지점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게 되면서 소멸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구조론의 상황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원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렇게 거기 그림 나와 있듯이 그죠? 거기 뭐 한 장 넘기면 그림 있을 건데 원래는 한 덩어리였던 녀석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갈라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막 뭐 바다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하강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상승하는 곳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저기 대륙이 생성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특히나 생성됐을 때 만들어진 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화산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멸할 때 여기가 하강하게 되면서 하강하면은 소멸하게 됩니다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라서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 그리고 그 조금 유의해 줄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은 여기기는 한데요. 화산선 봐봐 무슨 소리야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써보자. 멘틀 대류설에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해령이 생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얘는 맞아요, 틀려요. 둘 다 안 돼요. 알겠죠? 쌤, 교과서에 해고라 써 있던데요. 한 장 넘겨볼까요? 야, 봐라, 네가 그림에다 해고라 쳐집어 넣었잖아, 이 새끼야. 자, 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해령이 만들어진 거와 해고라 만들어진 거 둘 다 안 돼요. 왜? 애초부터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해령이랑 해고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해령이란 이름하고 해구란 이름 둘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멘틀 대류서 이후에 음양특징법이 나오면서 바닷속에 있는 지도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바닷속에 있는 지도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름 붙은 게 해령이랑 해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해령이랑 해구란 단어가 나오면 애초부터 문제가 생기는 단어예요. 그럼 대체 교과서에 해구라고 왜 써있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어...
홈스가 쓴 그러니까 소위 멘틀 대류설 논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내가 오죽한 거 찾아봤겠냐. 찾아보면요. 해고라고 안 써 있어요, 애초부터. 그렇겠지. 영어로 써 있겠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음. 뭐야? 졸라 깊은데란 또 그냥 엄청 깊은 곳이라고 써 있어요. 애초부터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잘못 온 거냐면 일본에서 잘못 왔어요. 어. 일본에서 번역하다가 잘못 온 거라서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라서 그냥 그런 것도 하세요. 어차피 이거 안 나와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그럼 뭔 나오겠어? 이건 안 돼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요. 바닷속인 지도 자체가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봐두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멘틀 대류설도 일단은 아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 봐도 지금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 이것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문제가 있죠. 관측을 못해요. 관측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 나 관측 기술도 있고 저거 주장한 홈스가요. 어 전공이 화학이라 뭐 지구학도 하긴 했습니다만 전공 자체가 사실은 방사성 동요소 전공이시거든요. 우리 홈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냥 던진 거예요. 됐죠? 그다음 해양적 전설 넘어가서 해양적 전설은 뭡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음양측 신법으로 깊이 측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해요? 초음파를 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측정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깊이는 바다 쪽의 깊이는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의 속도 곱하기 왕복 시간으로 해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요걸 보통은 얘기를 해가지고 왕복 시간을 가지고 하니까 왔다 갔다니까 절반 쳐서 편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거 그래서 사설에서 뭐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냐면 그냥 문장 갖고 장난질 많이 쳐요. 왕복 시간이라고 안 하고 해수면에서 바다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얘기를 낚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편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있고 애가 초음파를 쐈어. 그러면 튕겨져 나와서 올라와야 될 거잖아. 그럼 이게 왕복 시간이 될 건데 지금 이 새끼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갔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을 곱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면 왕복 시간이 아니고 어쨌든 편도로만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거 어차피 큰 의미 없어요. 그냥 틀리고 말어. 그게 나아. 알겠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이런 건데요. 뭐냐면 고체 파트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죠? 어차피 문장 가고 장난을 치겠지. 그럼 그때 가서 틀리고 말어. 알겠죠? 응? 낚시 특히나 문장 가지고 낚시하는 건 그냥 틀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세요. 그게 나아요. 어. 괜히 막 선생님 저는 병신인가 봐요. 이러지 말고. 괜찮아요. 틀리고 말어. 그게 차라리 나아.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저 새끼 또 짓거리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알겠죠? 뭐 사설 같은 데서 워낙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니까 틀리고 나서 그냥 당황하지 말라고. 알았지? 자, 이렇게 될 건데 요거 가지고 찾은 것들이 있죠. 뭘 찾았어요?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해저 지도를 찾아요. 근데 해저 지도들 중에서도 우리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당장은 알겠죠? 해령하고요. 해부가 있습니다. 해령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요 깊이가 약 2000m에서 3000m 정도 들어간 녀석을 보통은 얘기를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참고로 평균적인 바다 수심의 깊이가요 4000m 정도 돼요. 심해저 평원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보통 4000m 잡히거든요. 그럼 2000에서 3000m 정도면 사실은 많이 올라간 형태이기는 하지. 알겠죠? 그래서 많이 솟아 올라가 있더라가 있고요. 해구는요 깊이 몇 킬로? 6킬로, 6000m 이상. 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시험장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초음파의 속도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 속도가 일반적으로 몇으로 들어가냐면 1500m/s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왕복 시간 기준으로 몇 초 이상이라고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할까? 8초 이상으로 들어가면 요게 해구입니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죠?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00m 해버려 6000m가 될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온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지랄래라. 어쨌든 됐죠? 그 다음에 해양적
이게 뭐야? 봐요.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해저가 확장을 하더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해저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뭔가가 생성되고 있으니까 확장이 되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거부터 잡아볼게요. 어차피 여긴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증거가 한 네 가지쯤 나올 건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그러니까 일단 다 설명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더라? 나이가 많아짐 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짐.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거지. 이러고 이거는 증거는 아닌데 특징적으로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뭐가 있냐면 수심이 깊어져요. 알겠죠? 깊이가 좀 깊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좀 중요하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해 그러니까 이제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판 덩어리 자체가 상승을 하게 돼서 올라가요. 올려쳐 버린다고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 경사가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올드한 문제 예를 들어 한 20년 전 문제 뭐 25년 전 문제 뭐 요즘 요 근래 나온 EBS 문제 이런 것들에서 자주 나오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여기가 해령이었다고 치자. 이렇게 해령이에요. 여기가 임의로 제가 해령이라 치겠습니다. 그럼 해령에서 뭔가가 생성되고 있었을 거잖아.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두고 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건데 아이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은 퇴적물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주황 색깔이 쌓이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초록 색깔이 좀 쌓이는데 저기 최근 것까지 좀 쌓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현재 여기 빨강 색깔 층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태라고 치자고. 이렇게.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냐면 여기서부터 주황 색깔이 쭉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초록 색깔이 쭉 쌓이는 거고 여기 빨간 색깔이 쭉 쌓이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툭툭 잘라요. 요 맨 위를 A로 잡고요. 여기를 B로 잡고요. 여기를 C로 잡고요. 여기를 D로 잡았다 치자고. 그랬을 때 나이 비교해보세요 라고 가끔 가다가 물어본 문제가 있고 요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럼 비교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비교해볼까요?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야 돼요? 일단 D가 제일 나이가 많겠다 그죠? 그 다음엔요 C 아니면 B예요 그죠? 느낌 오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저 맨 아래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잖아 그지? B예요. 일부러 색깔 미리 보여준 거야 그래서 A하고 D는요? A하고 C는요 참 잠깐만 D가 많지 오케이 그 다음에 C A는 그 다음에 A 잘 들어요. 해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맨 위는요? 지금도 쌓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속 퇴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맨 위 지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를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최근이라고 얘기해요. 나이 같다고 얘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쌤 멀잖아요. 무슨 상관인데? 바다에서 시작된 건 똑같은데. 지금도 퇴적이 벌어지고 있어. 맨 위는 지금도 쌓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이가 당연히 같아야지. 멀리 있다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 출제될 때는 최하부의 나이라고 물어본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시 한 번만 나이 비교할 때 뭘 물어본다고? 최하부의 퇴적물의 나이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디테일하니까 조금 편하게 물어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러면 사실 상관없죠.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평균 연령 여기에 평균 연령 하면 어차피 여긴 최근일 거 뻔히 보이니까 여기가 나이가 많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나이가 많겠네. 그지?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아집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게 지금 옛날 옛적에 요거 있지. 요거 나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옛날 옛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EBS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 슬그머니 지나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니네보다 나이 많은 문제일 거예요. 어. 어쨌든 이렇게 필기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증거들이 뭐가 있는고 하니 두 번째가 이제 고지자기 그 줄무늬 대칭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할 건데요. 그놈의 고지자기 그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외로 고지자기 별로 안 어려워요. 아니 의심의 눈초를 쳐다보지 마.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그 그 초반에 장벽이 좀 있어요. 벽이 하나 있어요. 그 벽만 넘으면 사실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고지하기 문제가 나중에 한 8월 9월쯤 되잖아. 그러면 일단 맞긴 맞아. 근데 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풀면 답 나와. 전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정확하게 풀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당장은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합시다. 뭐냐면 이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에서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화라는데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 지작이죠. 근데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북극이라고 치고 여기가 남극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나침반을 여기다가 두고 나침반 빨간 색깔이 가리킨 거 어디에요? 라고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합시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남쪽을 가리키는 것은 파랑 색깔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를 해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만 생각해봐요.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막대자석 이렇게 가만히 두고 여기가 막대자석 N극 여기가 막대자석 S극 이렇게 됐을 때 나침반 이렇게 두면은 나침반 무슨 색깔이 이쪽을 가리키냐면 파랑 색깔이 이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침반의 빨강 색깔이 가리키는 것은 어디 쪽이냐면은 S극 쪽이죠. 자석에. 그럼 얘가 자석의 S극을 가리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리상 북극이라고 얘기를 해볼 건데 지리상 북극이라고 하면 뭐냐면 지구가 빙글빙글 돌지 않겠습니까?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자전축하고 지변하고 만나고 있는 교점을 저희가 지리상 북극이라고 할 텐데 그 지리상 북극의 위치에 빨강 색깔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석의 S극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지리상 북극 쪽에 자석의 S극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건 거지. 그러니까 빨강 색깔이 북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되죠? 그래서 요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해볼게요. 자석의 S극이 지리상 북극을 가리키면 조금 오개념 섞을게요. 이게 5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비약을 좀 섞을게요. 제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일단 들어봐요. 이것을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해서 뭐냐면 다시 정이 뭐냐면 똑바로 돼 있다. 지금 현재하고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자석의 극이 현재랑 똑같은 기간을 얘기합니다가 정자극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랑 똑같잖아. 그지? 나침반 가리키면 북쪽 가리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정자극기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자석의 S극이 지리상 남극을 가리킬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쨌든 간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리상 북극이라 치고 여기가 지리상 남극이라 치고 적도라고 쳐요. 그랬을 때 나침반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은 빨강 색깔이 어디를 가리키게 돼요?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석의 S극이 이때는 여기 있는데
이땐 여기 있는 거지. n극은 여기 있는 거고. 자속 기준이에요 지금. 알겠죠? n극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럼 s극하고 n극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뒤집어졌다. 이렇게 불러요. 뒤집어졌다. 뭐가? 자석의 극이 현재랑 반대로 됐다. 그 기간을 저희가 역자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참고로 자석의 S극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북이라고 불러요. 되게 중요해요. 자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석의 S극이랑 아예 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그냥 통용적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자석의 S극이 지리상 북극하고 같다는 것은 아 자북과 지리상 북극이 같은 거구나. 그리고 자북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역자극기는 남극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역자극이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새끼들이 주기성이 없어요. 주기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번씩 바뀌어요가 아니에요. 막 100만 년간 한 번씩 바뀝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멋대로 바뀌어요. 전조증상 같은 거 있긴 있는데 전조증상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구간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일정한 기간 동안 만들어집니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주기성이 없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어디에 기록으로 남냐면 암석의 기록으로 남아요. 암석이 기록을 해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 들어봐봐. 아, 이 새끼 나 못 찍고 있지 나쁜 새끼. 여기서 할게요. 자, 요거 생각하면 편하거든. 뭐냐면 화성암이죠 화성암.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냉각이 되면서 지구 자기장을 기록해요. 그러면 냉각이 뿅 하고 됐어. 그러면 그때 일어나고 있는 지구 자기장 그 상태 그대로 기록해요. 근데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화성암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선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해령에서. 그러니까 해령에서 생성돼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여기가 정자극기면 여기도 정자극기인 거지. 왜? 여기 상황하고 여기 상황은 같은 기간이거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같은 기록이 벌어진다. 다시 동일 기간에는 동일한 기록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큼이 정자극기, 여기만큼이 역자극기, 여기도 역자극기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대칭성을 보이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왜 대칭성이냐? 아 여기서 생성돼가지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니까 당연히 대칭이겠지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그럼 왜 증거예요? 생성됐으니까 여기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고지자기 얘기는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정자극기만 제대로 알고 계십시오. 정자극기, 역자극기 그리고 화성암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구나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변환단층의 존재라고 있는데 변환단층이 뭔고 하니? 그 변환이 뭐가 변환되는 거냐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어요. 요거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만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해령이 요렇게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요렇게 길게. 그리고 양쪽으로 생성되는 양 자체가 똑같다고 치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cm 생겨요. 1년에 10cm 생겨. 여기도 1년에 10cm 생겨.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나가는 양은 똑같아.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라.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동서 방향으로 생기면 요 지점은 요 원을 따라서 판이 생성되고요. 요 지점은 요 원을 따라서 판이 생성돼요. 근데 둘 다 10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형이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10cm에 대한 각도와
얘의 10cm에 대한 각도가 달라져요. 말뜻 이해돼요 혹시? 요 원을 따라서 10cm가 만들어지는 거랑 요 원을 따라 10cm가 만들어진 상황이 좀 다르다고. 왜? 선 속도는 같은데 각 속도가 바뀌는 상태가 생겨버려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럼 얘가 좀 더 각도가 많이 가고 얘가 각도 덜 간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얘들의 속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구형이라서. 평면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평면이 아니고 구형이잖아. 그러니까 애가 이제 속도 차이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면 끊어져요. 그렇게 돼서 끊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해령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장이 되고 양쪽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면 같은 판이거든요. 해령 주변은요. 그리고 움직임이 같으면 같은 판이니까 지금 주황 색깔 판하고 초록 색깔 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판의 종류가 바뀌어야 경계예요. 알겠죠? 그럼 판의 종류가 바뀌는 건 어디냐면 여기 종류 바뀌죠. 요 사이. 요게 뭐냐 발산형 경계.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도 발산형 경계. 여기가 뭐냐면 요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얘가 보존형 경계 혹은 변환단층이라고 부르네요. 왜 변환이라고? 초록색에서 주황색 바뀌었으니까 혹은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환단층이 그러니까 봐봐. 그럼 선생님 변환단층이 왜 증거입니까? 당연히 증거지. 왜? 생성되고 있었으니까 얘가 끊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변환단층도 증거가 된다. 참고로 변환단층은 판구조론 증거도 돼요. 실제 논문에 둘 다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일단은 요 정도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EBS도 풀겠죠? 변형을 하기는 할 건데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변형하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냥 미리 한번 보여줄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갖다 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 해령 있고 여기 변환단층 있고 여기 해령 있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잠깐만 쳐다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으면 요렇게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 왜냐면 땅덩어리잖아. 고체잖아. 그러면 해령끼리 툭 하고 끊어지면 여기 다 갈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끊어지게 될 건데 여기 경계 아니야. 여긴 경계 아니에요. 알겠죠? 경계가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경계 아니지만 끊어지긴 했어. 얘를 라고 불러요. 단자가 단층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단층 끊어져서 균열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단열대라는 개념은요. 그냥 영어로 쓰면 좀 더 편할라나? 영어 좀 하죠. 이렇게 쓰거든요. 영어로. fracture 하면은 일단 끊어진 거예요. 뽀사진 거라고. 그럼 뽀사진 게 있는 자리잖아. 그럼 난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EBS에 요 문제 있거든? 근데 단열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다 단열대라고 돼 있어요. 쌤 아니죠. 중간에 있는 거 변환단층이잖아요. 정말?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고? 프랙처가 생기면 된다니까요? 그럼 단열대예요. 당연히. 그럼 EBS가 잘못됐냐? 아니요. EBS가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도하고 싶은 거 그거야. EBS가 맞긴 맞아. 맞았거든. 근데 왜 굳이 그래야 했냐는 거지 나는. 왜 이 새끼가 긁어부스러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만드냐 이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단열대 중에서 판의 경계가 되어서 변환단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당연하지. 끊어지면 무조건 단열대예요. 끊어지기만 하면. 그 중에서 판의 경계가 아닌 애들 단열대라고 편하게 부르는 거고 그들 중에서 판의 경계가 되면은 변환단층이 되는 거고 여기 단열대가 되겠지. 그러면 굳이 여기를 단열대라고 부를 이유는 없죠. 어떤 등식이 그렇게 불러요. 뻔히 변환단층 있는데 뭐하러 단열대라고 불러. 편하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겠지만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일단은 경계가 아닌 부분 일단 단열대라고 부릅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가 변환단층이 아닙니다 정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보면 틀린다. 봐봐. 여기 단열대 아니야. 맞아요. 아니 맞지. 봐라. 네가 누군데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누군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누군데요 이름 얘기할 거잖아. 근데 저 사람인데요 그건 틀려요?
애만 병신 되는 지가 대답만 병신같이 한 거지.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야 너 누구니? 그럼 내 의도는 뭐겠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사람인데요. 이지라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진리집합 중에 제일 큰 진리집합 얘기한 거니까. 적어도 짐승 새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어쨌든 가장 큰 진리집합 얘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죠. 그럼 그렇게 내겠냐고? 안 내지. 그러면 여기가 단열되냐고 물어보겠냐고 평가원에서. 에이 죽어도 안 물어보지. 왜냐 어쨌든 전공자인데 이거 전공관 바로 배워요. 그럼 물어보겠냐고 안 물어보지. 여기가 변환 단층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알겠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응. 어쨌든 끊어진다. 그러면 생성됐으니까 끊어졌겠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아 이게 내가 EBS 있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안 그래 얘기 안 하다가 이거 왜 내고 난리야.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섭입대. 섭입대에서는 원래는 뭐냐면 섭입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섭입대에서의 특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요것도 어쨌든 소멸이 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이거 조금 있어 보이게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 알아요? 그 지구의 표면적은 일정하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지구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지구 사이즈는 그대로거든. 근데 무언가가 생성됐다는 것은 무언가가 소멸됐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표면적이 일정하지만 무언가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 소멸된다는 것도 생성된다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양적 정설의 증거로도 잡게 된다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럼 얘들 4개 봐라. 해령이죠. 변환단층이죠. 고지작이 주무이도 해령 근처죠. 섭입대죠. 전부 다 뭐예요? 바닷속이죠. 그래서 바닷속 증거는 전부 다 해양적 정설. 땅 위에 있는 건 대륙이동설. 끝. 이거 외우는 거니까 그렇다 쳐. 얘들은 그거 좀 알고 계신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토대로 뭐가 만들어졌다? 판구조론이 만들어졌다. 여기랑 여기 몇 년 차이 안 나요. 이거 만들어진 거 1960대 초반이고 이거 60년대 후반이에요. 이게 12년, 1912년, 1920년대 초반, 20년대 후반, 요게 60년대 후반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방 나와요. 그러고 한 2, 3년 있다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불륜구조론. 1970년대. 불륜구조론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게 된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야 될 것들은 잘 외우고 계셔라.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저희 그러면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멘틀 대료설까지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 아니다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했는데 거기 그 넘기시면 판구조론에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들이 있을 건데 맞지요? 응? 어딘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내가 책을 안 갖고 책을 안 갖고 왔네. 나도 나도 맨날 페이지를 못 외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린 거냐면 15페이지까지 얘기한 거죠. 16페이지부터 얘기할 건데요. 자, 16페이지부터 잠깐만 언급하고 좀 쉬든지 할 테니까 잠깐 들어봐봐. 판구조론이죠. 여기 단원명 뭐예요? 판구조론 정립과정이에요. 그러면 판구조론 정립과정이야? 아니면 판구조론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각변동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할까? 저 새끼가 중요할까? 무조건 이 새끼가 중요해요. 왜? 단원명이라니까 얘가. 그럼 판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지각변동 하면서 우리 그 통합과학 때 배웠던 그거 알아요? 발사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조형 경계, 해양, 대륙, 해양, 대륙, 해양, 보조형 경계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지형들 다 외운 다음에 지진 종류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냐면 위치까지 외워가지고 동아프리카 율곡대 해가지고 위치 외우고 대서양 중앙해양 다 외웠던 거 기억나죠?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 그건 통합과학이에요. 그 파트 통합과학이에요. 지구 시스템 단원이에요. 지구과학 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지구과학 원에서 중점적으로 내야 되는 게 과연 이렇게 생겼을 때 막 여기서 뭐 천발진이 발생을 하느니 이런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은 이 경계에서 발생하게 된 지각 변동들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진이야?
지진은 안 배워요. 지구과학 1에서 지구과학 2거든. 더 중요한 게 누굴까요? 에이. 네. 이것에서 만들어지는 이건 단원에 있잖아. 그죠? 이건 내용이에요. 이건 개념이잖아. 그지? 그럼 이 마그마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 어떤 성분의 마그마가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지진은 생기지 당연히. 그 지진은 생기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원동력. 저 새끼가 왜 만들어지는가 원동력.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안데스 산맥을 외운다거나 뭐 동아프리카 열기를 외운다거나 했을 때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알고 있으면 문제가 진짜 쉽게 풀리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연 그것을 외웠을 때 효용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했을 때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존나 딸딸딸 외우잖아요. 뭐 안데스 산맥이 어디고 언제 생성됐고 외우면 진짜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건 맞는데요. 그걸 물어보려고 잘 안 한단 말이야. 그거 물어보면 세계질이에요. 응, 응.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는 문제를 풀면서 그냥 학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판 구조론이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합시다. 판이 뭐예요? 부터 할게요. 그러면 내부 구조가 좀 필요한데, 내부 구조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들어가죠. 그 살짝 팁 같은 건데요. 내핵 나오잖아요. 지구과학 1에서요. 내핵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틀린 문장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왜냐면 지구과학 1에 내핵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단어 내에서.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한 바퀴 돌려던 식으로 잘 생각해봐요. 뜨거운 플룸. 어디서만 얘기하냐면 멘틀에서만 얘기해요. 그리고 대류도 다 마찬가지 멘틀 얘기만 하고요. 외핵하고 내핵을 구분하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루지도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핵이라는 개념 자체가 갑자기 지구에서 딱 나왔어. 그냥 틀린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도 돼요. 그냥 무조건 틀려요. 나올 수가 없는 문장이거든. 그죠? 그러면 이건 외우셔야지. 외핵하고 멘틀 사이에 경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어차피 얘는 의미 없어요. 지각, 멘틀, 핵으로 기억해도 돼요. 그러면 멘틀하고 핵 사이의 경계가 몇이냐면 2,900km인데 얘는 외우십시오. 얘는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멘틀도 구간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멘틀도 하부 멘틀이 있고 상부 멘틀이 있는데 상부하고 하부를 구분하는 기준점의 킬로미터가 몇 킬로미터냐면 두 종류예요. 400km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660 혹은 670km로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 있지 않니? 670km까지 거긴 없겠군. 나중에 나와요. 670km는. 이거는 저기 차가운 플룸 할 때 나오게 되는데 얘도 상하부 멘틀 경계라 그러고 얘도 상하부 멘틀 경계라 그래요. 나중 가면. 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씨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알았어 들어봐. 그 멘틀이 워낙 커가지고 나눠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각이 한 5에서 35km 정도 두께를 가져가서 여기서부터 400km 정도까지는 상부 멘틀, 그 다음에 그 밑에 2,900km가 잡은 멘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400km부터 670km까지 있죠. 요 사이 구간이 요 위가 상부고요. 사실 요 밑에가 하부거든요. 요 사이가 원래는 뭐냐면 몰라도 돼요. 전이대라 그래서 상하부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섞여 있는 지점을 생각하면 편해요. 중간 지점이야.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일들을 배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구과학 2예요. 그래서 알 필요 있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삭제가 돼버렸잖아. 얘를 알 필요가 없잖아. 그럼 상부멘트 하부멘트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준 두 개가 돼버린 거야. 하나만 기억하자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는 400이라 어느 장소는 600이라 하긴 해요. 실제로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670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상부하고 하부 사이예요. 일단 그렇게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400까지는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알았죠?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뒤에 갔을 때 나중에 가서 플룸 들어가면 또 헷갈려요. 갑자기.
저기도 상하부라 그러고 저기도 상하부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르셔도 상관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음. 참고로 옛날 한 3년 전 EBS 일단 들어봐.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되고 일단 내가 하던 거 할게.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짜짜짜짜짜 색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대륙지각이고 그러니까 대륙이고요. 여기가 해양지각이 될 거고 여기가 대충 많이 두꺼워봐야지 한 40km, 한 35km 정도 되고요. 해양지각은 얇으면 5km, 두꺼우면 한 15km 돼요. 근데 얘들이 같이 떠 있잖아.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두께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비교를 했을 때 해양지각보단 대륙지각이 두껍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밀도는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을 비교하게 되면은 해양지각이 큽니다인데요. 이거 조금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얘들아 요거랑 요거요. 한 0.3g per 세제곱센티미터밖에 차이 안 나요. 얘가 대충 2.7, 얘가 한 3.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알겠죠? 막 밀도가 졸라 차이가 나서 막 해양지각이 졸라 밀도가 크니까 이러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차이가 나더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깊이 몇 킬로까지 내려가면은 대충 한 100km까지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굉장히 단단한 고체 상태죠. 그리고 이 고체 상태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이 암석권까지 깊이가 대충 평균적으로 100km예요. 더 깊으면 깊을 수 있고 얕으면 얕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가 뭐야? 대류가 벌어지는 연약권이죠. 연약권 어떻다? 일부 녹아있다. 부분 용융돼 있다. 부분 용융돼서 이제 연약한 형태다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대류가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들어봐요. 그 혹시 용융이라는 단어가 좀 친숙하지가 않을 수 있긴 한데요. 용융이요. 융자가 융해할 때 융자거든요. 융해하면 녹는다지. 용자는요? 니네가 알고 용자 하나밖에 없지 않니? 과학에서 나오는 거? 아 용승 말고요. 용액밖에 없어요.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녹아서 섞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석이 녹아서 이것저것 섞여 있는 형태의 마그마가 되었습니다를 저희가 용융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렇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부분 용융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정도 녹아 있고 99%는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체긴 한데요. 살짝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가 된다. 그러니까 걔들 때문에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판구조론의 핵심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지 같은 EBS 때문인데요. 아니 나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새끼들이 좀 미쳤나 봐요. 그 이강 쪽을 가시면 이게 한 10강 되잖아요. 그죠? 10개 정도 되는데 이강에 2점 테스트에 1번을 가잖아요. 그럼 그 새끼에 뭐가 있냐면 지구를 이렇게 두 개를 탁 두고 물리적 분류, 화학적 분류 이래가지고 문제를 내놨단 말이야. 이거 올해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저 푸른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만해요. 괜찮아요. 몰라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려고 했거든. 화학적 분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물리적 분류 해가지고 쿠키로도 다르고 이랬단 말이야. 이거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이거 G2예요. 근데 기겁을 했거든요. 이걸 왜 냈지? 이러고 버리세요 그 문제. 알겠죠? 그냥 쿨하게 버리시면 돼요. 분류를 왜 이따위로 해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보통 2강 2점 테스트 1번 문제가 보통 이런 게 나오면서 비슷한 거 예전에 나왔어. 3년 전에. 3년 전이가 2년 전에도 요거 말고 이렇게 안 나왔고 지진파의 속도를 냈어요. 깊이에 따른. 잘 가다가 툭 떨어져 다시 가대. 여기가 어디냐면요. 방금 얘기한 전이대예요. 고속도 측이에요. 전이대야 전이대. 나온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 지진파 속도는 밀도랑 반비례하니까 우두두두 이러고 있는 거야. 내면 안 돼요 이거. 왜 내고 지랄? 알겠지? 절대 풀면 안 돼, 이런 문제. 어? 선생님 그래도 EBS인데 걸을 건 걸러야지. 교육과정인데 뭐로 풀고 앉아 있어요, 그죠? 교육과정인 것들만 제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정의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뭐야?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게 되더라, 암석권이 움직이게 되더라, 그게 판고조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도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 잠깐만 보시면은 거기 판의 경계 해가지고 발산의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조형 경계 나오면서 19페이지까지 얘기가 돼 있는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죠? 이건데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일단 드려볼 건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냥 많이 푸는 게 나아요. 풀면서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리고 뭐 쉽게 푸는 법들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일단 그 얘기 잠깐만 합시다. 그 아니다. 그래 지금 잠깐만 쉬었다 하자. 10분만 쉬었다가 거기 뒤에 내용 좀 이어서 가볼게요. 알겠죠? 일단은 좀만 쉬었다 합시다.